미노실이라는 거는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탈모 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탈모 치료약이 아니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 발라주고 있대. 그거 제일 안 좋아요. 좀 더 욕심내가지고 이거 함께 했을 때 더 효과가 높이나 잘 나온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대표님 이거 아세요? 이거? 미노시딜. 이거 탈모약이잖아. 이게 왜? 이거 탈모 좋다 해서 막 바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붉어졌어요. 다 바른 부분이. 오 마이 갓. 좋다고 바르고 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아니, 사용 설명서 봤어?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사용 시 주의사항, 뭐, 그리고 알아야 되는 내용,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붉어가지고 또 난리가 나지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이제 효과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또 그런 거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지. 자, 이게 잘 바르는 방법. 이게 좀 몇 가지가 있거든? 제대로 발라야지 된다고 그냥 바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맞지. 이거를 발라서 효능을 보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썼을 때 전혀 효과를 1도 못 보거나 아니면 더 머리가 많이 빠져버리거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얘를 제대로 알고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미노시딜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미노시딜이라는 거는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나왔다가 이거의 부작용으로 해서 뭐 다모증이라든지 얼굴에 털이 많이 생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탈모 치료제로 이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탈모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미노시딜 자체도 탈모 치료약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탈모 치료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피나스테이드 계열의 그런 먹는 약이랑 그다음에 미노시딜이라고는 조금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DHT 호르몬의 공격을 받아서 유전력으로 인한 탈모가 생기시는 분들은 미노시딜만으로 효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 머리가 빠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드시는 거를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미노시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가늘어지는 게 고민이신 분들, 그 다음에 머리가 너무 수시로 빠지는 것 같은데 빠졌는데 또 나요. 근데 스킨톤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자꾸 가늘어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노시딜이 적합한 거지. 그래서 미노시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에 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먹는 것도 나오고 바르는 것도 나와. 근데 바르는 것들 중에 또 액상으로 바르는 게 있고 또 거품 형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나한테 맞는 제품을 딱 선택해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말씀하신 미노시딜의 종류 각각 차이가 어떻게 돼요? 먹는 거는 대부분 초기 탈모의 남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갱년기 탈모로 고민한 가임기가 아닌 여성분들한테는 먹는 것도 처방을 해줘요. 근데 먹는 미노시딜의 부작용은 어떤 거냐면 얼굴에 털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다가 또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미노시딜 바르는 거 5%짜리로 또 병원에서 또 권장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바르는 쪽으로 가시면 되고 먹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먹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병원이라든지 뭐 센터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게 좋은지를 받아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저번에도 영상에도 찍었을 거야. 그 미노시딜 액상이 있고 폼 형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미노시딜이 얼굴에 최대한 안 닿아야 돼. 아까 내가 뭐가 고민이라고 했어? 얼굴에 털이 조금 두껍고 진하게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M자 부분, 헤어라인 쪽을 고민하고 있어. 그럼 폼 형태가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괜찮아. 근데 정수리 부분이 자꾸 가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액상형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액상형이 기포 형태보다는 조금 흡수력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M자는 욕심내지 마시고 폼 형태가 좋고 그 다음에 정수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액상형으로 돼 있는 거를 잘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별로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효과도 확실하게 인증되어 있고 이렇게 좋은 건데 뭐 어떻게 바르면 저처럼 이렇게 빨개지고 안 좋아지나요? 자, 보면 미노시딜을 바르면서 잘못 사용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호소해 가지고 저희 센터로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셨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피디님처럼 약간 붉어. 근데 붉은데 잠결에 또 간지럽기까지 했대. 그래서 또 긁었어요. 그래서 또 염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뭘로 발렸냐면 상처 치유에 되게 좋은 연고 뭐 이런 걸 또 바르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헤어라인 쪽이 지루염으로 바뀌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바르는 양이었어. 그분이 써야 되는 게. 근데 하루에 한 7, 8번? 뭐 이렇게 바른 거지. 그러면 이게 혈관 확장되잖아.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해주게 되면 막말로 파열이 된다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붉어진다, 썩났다.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분은 탈모약을 드셔야 되는 분이었었어. 근데 자기 친구가 이거 하고서는 머리가 많이 두꺼워졌대. 그래가지고 본인도 그거 쓰시다가 탈모 초기 때부터 쓰셨는데
결국엔 중기까지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진단을 해보니까 그분은 유전력 탈모가 그대로 가신 분이었어서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미노시딜을 바르셨어야 되는데 약은 안 먹고 미노시딜만 바른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성장기가 길어지지만 그 긴 애를 갖다가 공격을 받아서 빠지는 애잖아. 자, 그럼 뭐야? 그 모근에서 새로운 신생모가 나오는 데까지는 오래 걸려. 그러면 내가 약간 휑하다 이거를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죠. 약도 먹어야 되는 약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럼. 그래서 기승전결 뭐 탈모에는 약이다 이러지만 기승전결 약으로 탈모 케어를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이 진짜 있어. 근데 이분들은 제발 막 돌아다니는 이런 썰로 뭔가 관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발을 잃지 않게끔 빨리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더 좋죠. 아,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미녹시딜을 바르시면서 나는 그거 바르다가 모발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잘 숙지하세요. 이게 처음에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전에 성장이 빨리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휴지기 때 모발을 인위적으로 빼버려요. 그래야 건강모가 빨리 올라와서 얘네들을 질을 좋게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살을 찌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 고민하는 이 모드를 빠뜨린단 말이에요. 전문용어로 쉐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쉐딩은 미녹시딜 쓰시는 분들 중에 10분 중에 8분은 겪어요. 그래서 쉐딩이 일어났을 때 이걸 바르는데 왜 머리가 더 빠지지? 이러는 고민이 한 4주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첫 주, 둘째 주 뭐 이때부터 시작되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한 달 지나면 이 쉐딩은 어느 정도 가라앉아요. 쉐딩이 가라앉고 자, 그 다음 단계로 뭘 느끼시냐면 빠지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라는 걸 느끼시는 게 한 두 번째 달 정도. 그 다음에 3개월, 4개월 차 정도 만약에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뭘 느끼시는 거냐면 되게 가늘었던 솜털 같은 건데 이제 거울로 가까이 보지 않아도 형태가 보이는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약간 체감한다고 그러죠. 거뭇거뭇한 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차 정도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쓰기 정말 잘했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6개월 차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 있잖아. 내가 뭔가 바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부터 막 거울을 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바르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좀 빠진다고 해서 다시 이거를 스탑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좋아지는 단계가 요이땅 레드썸 이렇게 하고 좋아지질 않아. 이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딱 해서 최종적으로는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녹시딜의 장점은 뭐예요? 숙지하시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은 쉐딩 단계구나. 지금은 이제 머리가 안 빠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느끼면서 좋아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약이든 미녹시딜이든 확실한 효과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써야지. 그렇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시로 꾸준히 발라주고 있대. 그거 제일 안 좋아요. 그러면 붉고 염증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쉐딩하고 다른 정말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적당량을 내가 쓰는 제품의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더 욕심내가지고 미녹시딜을 잘 쓰면 좋은데 이거 함께 쓸 때 더 효과가 높이나 잘 나온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두피만 써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미녹시딜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 늘 얘기하는 비옥도. 땅이 이 씨앗을 잘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이 돼야 되잖아. 그럼 뭐가 없어야 돼? 곰팡이 핀 땅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러면 쓰레기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림프, 배농 이런 두피 마사지를 병행하시면서 미녹시딜을 발라주면 이 쉐딩도 되게 짧게 끝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사지가 좋다는 건데 두피 마사지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자, 미녹시딜을 바르기 전에 준비 운동이에요. 준비 운동. 근데 대부분 두피 마사지를 자꾸 두드려 주거나 꽉꽉 누르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걔보다는 뭐를 해주냐면 쓰레기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배수로를 뚫어놔야 돼. 지금 막 막혀 있어, 배수로가. 자, 그러면 이 귓바퀴가 이렇게 뒤로 돼 있잖아요. 얘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세요. 자, 림프는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돌려요. 돌리고 나면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딱 하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얘를 꾹꾹 이렇게 눌러주니 너무 세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하지 마시고 림프는 살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히지 않아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냥 이 손가락 2마디 정도만 해서 밑으로 쇄골 방향으로 이렇게 가볍게 내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걸 문대시는 거예요. 문대지 마시고 위 귀 뒤에서부터 이렇게 살짝만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눌러서 어디로? 여기 정중앙의 쇄골로 지그시 꾹 눌러주세요. 이걸 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손 깨끗하게 닦으시고 그 다음에 미녹시딜을 내가 고민하는 부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녹시딜은 미국 FDA에서 인증을 받은 탈모 치료제예요. 그래서 잘 쓰면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제품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해서 더 고민을 더 이제 심층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제품 샀어요. 자, 그럼 이게 3%인지 5%인지 폼 형태인지 액체 형태인지 그리고 내가 이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시고 쓰면 이 좋은 탈모 치료제를 내가 잘 활용해서 탈모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해서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